자체가 병은 춘절성의 병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것은 목다에서 수축이에요. 목다에서 수축되는 거예요. 목이 왕해지게 되면 수축, 수가 이제 다 빨린다는 뜻이에요. 네, 수축되는 것을 말하죠. 그럼 그게 목다하면 수축된다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현상을 갖다 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목다 수축은 이제 목다 수축이면 이렇게 목이라는 자체는 내 행동이고요. 내 행동적 양상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데 지식에 대한 부족함이에요. 생각에 대한 부족함이에요. 수축됐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항상 준비 소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목이라는 자체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수축되면 건축 자재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병만족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바닥에 널판지 하나 깔려고 하는데 널판지가 한 장 깔아놓고 두 장은 못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축은 자재 부족이에요. 자재 부족. 자재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인간사 속에서 얘기를 갖다 이거 하나만 비유하면 다 이해되지 않나? 수축. 뭘 하다 보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뭔가 집 지려다가 자재 부족된 거. 그럼 사람의 심상으로 얘기하려면 사람은 나한테 일거리는 제공됐는데 정신으로 따지면 배움이 부족해서 아는 게 부족해서 시행착오를 갖다 겪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수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셨을 거라고. 수축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은 금생수죠. 약은 되게 신금이나 경금의 금생수 이 약 자체를 갖다가 좀 그래서 약을 약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약하게 아까 비율을 얘기했죠. 10% 20% 선에서 약하면 약할수록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러면 목이라는 저돌적인 일을 벌리는 거, 이렇게 일단은 일을 벌리는 건데 일을 벌려놓으면 항상 수축, 자재 부족과 생각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금생수하게 되면 그런 것을 갖다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대비해서 어쨌든 그런 자재 부족과 문족 이렇게 생각 부족에 대한 양반을 갖다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깊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첫 번째 보는 것은 그걸 보는 거죠. 수축을.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목관절에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목다에서 화식하는 걸 보는 건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목관절에 목다 화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목이 왕하면 있잖아요. 목이 왕하면 목생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개 선생님들은 이렇게 화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화식. 병화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병화도 목이 왕해지게 되면 목생화라고 생각하지만 화식될 공산이 상당히 높고 정화도 목을 갖다가 이렇게 끄슬리는 역할만 하지 대개 뭐 이렇게 목생화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다 화식에 대한 향방 자체 같은 경우는 뭘 말하냐면 목은 일단은 자기 방법대로만 몰입되어 있지 사회가 기준한 이렇게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습성에만 매여 있고 자기 습성대로만 하려고 하고 타인의 어떤 손쉬운 행동적 양상을 따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요즘 이렇게 손흥민 같은 축구하는 친구들이 왜 유럽에 가서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야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왜 프리미어 같은 경우나 메이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할까요? 그거는 화라고 하는 기준에서 목생화하는 방법이에요. 어릴 때부터 잘못된 버릇을 고쳐서 선진화된 방법보다 이끌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할까요? 화를 기준해서 목생화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목다화식이라는 것은 자기 습성 때문에 그 자기 습성 때문에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인류가 되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지향하는 거는 화, 네. 화가 목표. 그래서 화식됐다는 얘기는 자기만의 방법대로 목표를 정하고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름을 말하는데 선생님들이 대나무 같은 경우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 교감 선생님이 저기 잣나무 같은 경우는 똑바로 크죠. 이거는 화를 기준해서 목생화된 거예요. 잣나무는 똑바로 크죠. 근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삐뚤삐뚤 크죠. 이미 목다화식이에요. 소나무. 예,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베베 꿰는 거예요. 베베 꿰고 앉아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라더라 그거 보기 좋다나 꾸불꾸불한다. 선생님들은 집안에는 잣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야. 원래 쭉쭉 빠져있어요. 집에 이렇게 울타리 집안 큰 이렇게 담장 안쪽에서는 대나무 같은 경우나 이렇게 그 잣나무 같은 경우가 좋은데 소나무 갖다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뭐 조경수라고 뒤 꼰걸 갖다 심어놓으면 인생이 꼬여버려. 그거 목다화식이요. 그렇게 목다화식이라는 건 뭔 소리인지 알았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이제 그걸 보고 자기 습성 속에서 목적을 정하고 움직이는 것은 자기 습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축구 야구를 비교한 게 있잖아요. 축구 야구를 비교한 거는 한번 잘못 몸에 배인 습성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뜯어고치려고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목다화식된 사람 아이를 갖다 상담하면 아유 얘 잘할 거라고 이름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얘 나쁜 버릇을 갖고 있다고. 그 습성을 갖다 어릴 때부터 바꿔주려면 해외 쪽으로 보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목다화식이에요. 눈으로 다 보면서도 그게 목다화식인지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다 모광전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뭐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뭐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모광전에서 일어나는 좀만 있어봐. 처음 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병든다는 것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나쁜 습관. 바르지 못한 습관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그 바르지 못한 것이 선생님들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으로서는 그냥 먹고 살게끔은 해줘요. 근데 인류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요. 인류가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약을 먼저 또 한번 얘기해보면 목다화식을 갖다 해결하는 건 어떤 걸 해결하는 거예요? 목다화식은 뭘 해결해요? 목다화식은 경신금이에요. 경신금. 그래서 경금이 해결하는 방법은 간격 조정을 하는 거고요. 간격 조정. 불편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습성을 경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냐면 서서히 견인하듯 이끌듯 이런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습성을 갖다 교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쓰는 게 경금이고요. 신금은 그거는 아예 자르는 방식을 갖다 취한다 해서 잘못된 습관을 갖다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금이 해결해요. 그래서 춘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의 역할이 그만큼 필요해요. 근데 절대 왕해지지 말라 그랬죠. 왕해지면 근성이 안 남아서 평범하게 산다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평범하게 사는 거 보통 사람 평범하게 산다고. 춘절에 이렇게 금왕한 분들 평범해요. 근성 안 남아. 지금 목다화식 설명하다가 선생님들이 나쁜 습관이라는 게 한번 나쁜 습관이 술 먹는 병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가 또 귀신 얘기 조금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술장군이나 술 귀신이 왔다고 얘기하거든. 우리가 동네 사람들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아침에도 술, 점심에도 술, 저녁에도 술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저 사람은 술장군이 왔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골에서 술 귀신 들렸나. 그러니까
그 술 먹는 버릇을 자기 스스로 못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독에 대한 거, 자기 습성, 이 습성, 이런 걸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약간은 중독 증세,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목다화식이에요. 자기 습성. 그래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바꾸기 굉장히 힘들고,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바꾸기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내가 축구도 약간 비유하는 거는 축구나든가 공부하는 방법보다 비유하는 것은 자꾸만 자기 습성에 빠진다는 뜻이야. 분명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갖다 하는 것을 갖다는 야 학교는 9시에 출근해 9시에 출근해 등교죠. 9시에 등교해 그리고 50분 교육 10분 휴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에 계획에 딱 맞게 하잖아요. 이거는 벌써 화에 맞춘 목세화예요. 근데 목다화식은 그런 것을 갖다가 잡아요. 공부 시간에 깜빡 졸아서 쉬는 시간에 자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 틀을 자기 방법대로 다 끊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목다화식일 때 그 사주에 저 화가 약하게 있을 때 하고 하나도 없을 때 하고 했을 때도 그냥 목다화식으로 다 그냥 봐야 되나요? 오강절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그까지 선생님이 그런 질문하면 요까지 설명할게요. 천간에 화가 있으셔서 목다하는데 천간에 화가 있어서 화식을 시켜버린다는 뜻은 자기의 어떤 습성으로 인해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가 목다화식을 갖다 다시 자, 내가 교실에서 있잖아요. 내가 자면 내 옆 사람도 자죠.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저기 착한 혜수님은 나쁜 친구 사귀면 못한다. 그건 나쁜 친구죠. 네? 그 분위기를 갖다 깼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이 10명이 산을 간단 말이에요. 산을 가면 야 우리 산을 갔으면 언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까지 도달하고 몇 시는 여기까지 도달하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플랜에 맞게 계획에 맞게 딱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다화식하면 가는 중간에 자기 습성을 또 보여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럴 때 또 엄마들 치리는 친구 나쁜 친구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자각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재수 없는 말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또 제가 또 하면 저는 내가 팔자가 복다화식 됐다는 얘기가 이렇게 그런 뜻을 말하고 지지에 맞는 게 이제 화도 똑같아요. 지지에 있는 화도 결국은 그 화가 있다는 얘기는 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런 분위기를 낸다는 뜻이에요. 선생님들이 자 고속버스를 같이 탔어요. 근데 고속버스 탔는데 화장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있어.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관광버스 같은 경우 옆으로 대고 화장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그 흐름을 막는 작용을 갖다도 그렇게 하죠. 근데 화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내가 화가 천간에 투과됐다는 얘기는 그런 직접적 영향을 갖다 주는 거하고 화가 이제 만약에 이제 없다고 해도 목다 화식적인 양방이 지지에 있다고 해도 그건 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지지에 있는 거는. 지지에 있는 건 개인적인 일이죠. 화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암묵적으로 다 그런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암묵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차를 뻗지 관광차를 갖다 가는 걸 쓰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다 자기 습성에서 뭔가 전체적인 하향방에 화라는 것은 지향점이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여기에서 태백산을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 것이 화인데 목다화식이라는 것은 그 목적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목적지를 갖다 가는데 퇴색시키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어떤 발언, 말하는 것과 행동은 뭔가 목적에 대한 향방 자체에서는 이미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걸 딱 보고 알아듣고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드리려고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축된 사람은 어떻다고 덮어서 뭐 한다 이렇게. 수축된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밥값 안 할게. 한다는 얘기요? 잠깐만. 밥값 내려고 보니까 10만 원인데 내가 2만 원밖에 없다. 2만 원밖에 없다. 8만 원 줘봐. 이렇게 또 얘기가 된다는 거잖아. 그냥
그 얘기가 뭔 뜻인 줄 말하는 다 그런 식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저기 다 사갖고 갈게. 반드시 빠져버려. 그 뜻을 갖다 얘기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들을 거야. 경금 있으면 해결되니까 괜찮다. 또 이렇게 들을 거야. 항상 왕한 것은 습성이요. 벌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약이 있으니까 해결 능력이 있어서 점점 해결 능력을 갖춰가는 사람인지 맨날 처음 하는 것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해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해결점이 없는 사람하고 해결점을 갖다 있는 사람은 업그레이드 돼가는 과정을 그래서 잘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거고 처음 하는 일은 늘 그런 시행착오를 우선 겪는다는 뜻이요. 아무리 약이 있더라도 이걸 근데 선생님 그 역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약 같은 거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목다화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목다화식이 운이 역행하게 되면 목다화식하게 되면 운이 역행하게 되면 이미 운이 역행할 때는 활을 꺼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그거는 활을 꺼트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저만큼 떨어진 거죠. 아예 수로 갔으니까 화식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는 좋든 싫든 사회에 다 이렇게 사회생활, 공통생활을 해야 되죠. 공동체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죠, 이미. 무리에 섞이지 않는 사람이죠. 외딴집에 자연인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사람 마음이 자연인으로 왔다는 뜻이잖아. 지금 목다화식이라는 것은 공동체로 가는 데서 어떤 민폐를 주느냐를 설명한 거잖아. 근데 아예 겨울로 갔단 말이야. 공동체에서 어떤 민폐를 주는 것들을 할 필요도 없이 아예 그런 쪽에서 자연인과 동참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분이 모처럼 장구경을 나와서 장구경을 나올 수도 있잖아. 아무리 수방향으로 가도 그럼 목다화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적인 장구경하는 분위기에 걸맞는 행동을 안 하신다는 뜻으로 또 해석을 해야지. 아무리 수방향으로 간다 해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낫죠. 수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겨울로 가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 양반의 습성이 그렇게 이렇게 뭐가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서 또 보충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지. 보충되는 돌이 지천을 깔려 있다고 해도 돌로다가 뭘 하려고 해도 돌로다 집을 지려고 해서 돌밭에 있는데도 항상 그 돌이 부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돌을 갖다 찾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갖다 겪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팔자 형태는 아무리 수방으로 갖다 약화된 수는 있어도 그건 겪는다는 뜻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